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72세의 정순 할머니, 74세의 영희 할머니, 그리고 76세의 미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새로운 인연을 맺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이 모든 지혜를 세 분의 할머니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 같은 나이에 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행복을 찾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 노년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분은 나영 할머니예요. 72세이신 나영 할머니는 3년 전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홀로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창가에 놓인 남편 사진 옆에 매일 아침 꽃 한 송이를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여보, 잘 잤어? 하고 인사하는 게 일과예요. 50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인데 그걸 안 하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나영 할머니의 눈에서는 그리움이 묻어나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보여주셨어요.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부터 손주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밤이 특히 더 그랬죠. 텔레비전 소리라도 있어야 잠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슬퍼한다는 걸요. 그래서 강해지기로 했어요. 나영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노인대학에 등록했다고 하세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채화 교실에 다니고 노래 동아리 활동도 하신대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내 나이에 뭘 배우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보니 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웃음도 찾았어요. 할머니의 방에는 직접 그린 수채화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림들이었죠. 특히 창가에 놓인 해바라기 그림이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꽃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남편 생각도 나고 저도 웃게 돼요. 나영 할머니는 최근 노인대학에서 만난 몇몇 친구들과 주 1회차 모임을 갖는다고 하셨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는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TV에서 노년의 재혼 프로그램을 볼 때면 나도 용기가 있다면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없네요. 할머니의 말씀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노인대학 친구 중 한 분이 보낸 메시지였는데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스케치 소풍 일정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동물원에 간대요. 동물 그리기가 어렵다고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기대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본 곳이거든요. 이제는 그 추억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나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계셨죠. 가끔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요.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럴 때면, 아,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 그때까지 나도 행복하게 지내자고 다짐해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74세의 미숙 할머니셨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나영 할머니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집은 밝은 색상의 커튼과 화분들로 가득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커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접 만든 쿠키도 준비했어요. 제 새 친구가 좋아하는 건데 어떤지 맛 좀 봐주세요. 미숙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오시다가 2년 전 노인복지관 댄스교실에서 지금의 파트너 김철수 씨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연인 관계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사이랍니다. 처음엔 그냥 춤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매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로 댄스 교실에 못 갔는데 철수 씨가 죽을 끓여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였죠. 미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고 하셨죠. 우리 아들이 처음 철수 씨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나이에 무슨 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줘요. 엄마가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대요. 할머니의 휴대폰 배경화면은 김철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분 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가을에 단풍 구경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철수 씨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우리 추억을 많이 남겼어요. 이제는 제 휴대폰 사진첩이 우리 사진으로 가득해요. 미숙 할머니는 김철수 씨를 만난 후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가고 때로는 근교 여행도 다녀온답니다. 철수 씨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줘요.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캠핑도 갔어요. 70대의 텐트를 치다니 생각이 나 있겠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니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죠. 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가끔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철수 씨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저는 가끔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처음엔 거절하기 어려워서 무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라고 말하면 철수 씨도 이해해줘요. 미숙 할머니는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 앞섰다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어요. 매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할머니는 김철수 씨와 함께 만든 버킷리스트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주도 여행, 열기구 타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항목이 적혀 있었죠.
이미 몇 가지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면서 추억을 쌓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특별하거든요. 미숙 할머니는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웃음이 많아졌다는 거래요. 혼자 있을 땐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TV를 봐도 혼자 웃는 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철수 씨랑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배꼽을 잡고 웃어요. 그게 저를 더 젊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미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그 결과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셨으니까요. 사람들이 종종 묻곤 해요. 그 나이에 뭐하러 연애를 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행복할 기회가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잡아야죠. 그게 제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76세의 은주 할머니였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지내시는 은주 할머니는 다른 두 분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시골 한옥이었는데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에는 직접 가꾸시는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채소로 반찬도 해 먹고 가끔은 장터에 내다 팔기도 해요. 혼자 살다 보니 할 일을 만들어야 시간이 잘 가거든요. 은주 할머니는 2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줄곧 혼자 지내오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셨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농사일도 혼자 해야 했고 집안일도 모두 제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도 가끔은 할머니는 말씀을 멈추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은주 할머니는 작년부터 마을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계신답니다. 노인정에 나가면 같이 점심도 먹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그곳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할머니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돌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사는 80세의 할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두 분은 노인정에서 자주 마주치며 가까워지셨대요. 박 할아버지가 가끔 제 집에 오셔서 채소밭 일도 도와주시고 집 주변 고장 난 것도 고쳐주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녁도 같이 먹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서로에게 정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은주 할머니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박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내려왔다가 박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후에 저한테 어머니, 그 나이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웃음거리 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녀들의 바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 마을에서도 노인들끼리 새로 관계를 맺는 걸 좋게 보지 않아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은주 할머니는 휴대폰에서 박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이 마을 봄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로 어색하게 떨어져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사진 찍자고 하니까 박 할아버지도 부끄러워하셨어요.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박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지만 주변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거죠. 가끔은 용기를 내서 우리 함께 살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과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겁이 나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용기를 내서 박 할아버지와 함께 읍내 시장에 갔어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걸었죠. 떨리고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은주 할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나이 들어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행복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마음 속까지 다 이해하진 못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생각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관계에 대한 갈망은 여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시선이나 가족의 반대가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사랑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나이의 사랑도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우리도 설레고 그리움도 느끼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세 분의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저는 노년의 사랑과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다시 한번 찾아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나영 할머니의 집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노인대학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신 참이었죠. 오늘 모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 새로 오신 남자분이 계시는데 제게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나영 할머니는 그 순간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는 남편과의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낯설고 어색하답니다. 우리 세대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하늘에서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할머니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용기를 내어 그분과 커피 한 잔 정도는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죠. 그냥 친구로 시작해서 천천히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미숙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김철수 씨도 함께 계셨죠.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요즘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가 있어요. 철수 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거든요. 김철수 씨는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따로 살다 보니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미숙 씨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나이에는 서로 의지하고 돌봐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미숙 할머니는 아직 망설이고 계셨어요. 함께 살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고민이에요. 두 분은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각자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결혼보다는 동거 형태를 생각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묶이지 않고 서로 편할 때 함께 지내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노년의 사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을 때와는 달리 이미 형성된 가족 관계와 재산 문제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사실 자녀들도 처음에는 왜 굳이 함께 살아야 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라는 걸 이해해 주더라고요. 다만 재산 문제는 확실히 해두라고 조언해 줬죠. 마지막으로 은주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놀랍게도 박 할아버지도 함께 계셨어요. 두 분은 마당에서 함께 채소밭을 가꾸고 계셨죠. 지난번 이야기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요. 은주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박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딸이 나서서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줬죠. 그 말에 너무 감동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은주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는 아직 함께 살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서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해요. 은주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들 축하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세 분의 할머니들을 통해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 알게 되었어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나영 할머니,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미숙 할머니, 그리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은주 할머니까지.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와는 달라요. 열정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서로의 지나온 삶을 존중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어떤 나이에도 똑같이 소중하답니다. 이 말씀은 세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관계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세 분 모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나영 할머니는 수채화 그림을 그리시다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게 사는 비결이요. 글쎄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요. 오늘도 이 꽃 그리는 법을 처음 배웠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그 과정이 저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노인대학에서 수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법, 영어 회화, 심지어 최근에는 요가까지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 요가 수업에 갔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간단한 동작들은 할 수 있게 됐죠. 그때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나영 할머니는 건강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거든요.
그리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특히 저녁은 가볍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해요. 미숙 할머니와 김철수 씨는 젊게 사는 비결로 활동적인 생활을 꼽으셨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3번 댄스 교실에 가요.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1시간 동안 춤을 춰도 괜찮아요. 춤을 추면 온몸이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음악을 들으면서 추니까 기분도 좋아져요. 김철수 씨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저는 은퇴하기 전에 회사에서 항상 앉아서 일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했죠. 하지만 미숙 씨를 만난 후로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약도 덜 먹게 됐어요. 두 분은 또한 여행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작은 여행이라도 자주 떠나려고 해요.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곳을 가면 기분이 전환되거든요. 지난달에는 기차 타고 바다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바다를 보면서 아, 세상은 넓고 아직 볼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은주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하루를 만든다고 믿거든요. 물론 힘든 날도 있지만 그럴 때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박 할아버지는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크게 웃으려고 해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은주 씨와 함께 있으면 더 자주 웃게 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3분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것은 관계의 중요성이었어요. 나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해요. 직접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요. 특히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 아이들의 에너지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관계는 우리를 살아있게 해줘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수 씨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은주 할머니는 봉사활동의 중요성도 언급하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1번 마을 경로당에서 음식 봉사를 해요.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저를 젊게 만드는 것 같아요. 3분의 할머니들을 통해 젊게 사는 비결은 단순히 외모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으냐는 거죠.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젊음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3분이 모두 공감하신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깊이 공감했죠.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 젊다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요. 3분의 할머니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발견했어요. 바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3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아 존중과 자기 관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영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막 미용실에서 돌아오신 참이었어요. 새로 염색한 머리가 참 잘 어울리셨죠. 1년에 4번은 꼭 미용실에 가요. 계절마다 한 번씩이요. 머리를 예쁘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습관은 계속 유지했어요. 처음에는 누구 보려고 꾸미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깨달았죠. 나 자신을 위해 꾸미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의 옷장을 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밝은 색상의 옷들이 많았죠. 제가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과 하늘색이에요.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기분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이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지거든요. 나영 할머니는 스킨케어도 꾸준히 하신다고 해요. 저는 매일 밤 세수 후에 꼭 보습제를 발라요. 20대 때부터 해온 습관인데 덕분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니까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은 마스크팩도 해요. 손주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미숙 할머니는 자기 관리에 있어서 건강 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요. 나이가 들면 작은 문제도 큰 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확인해요. 갑자기 몸무게가 늘거나 줄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숙 할머니는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한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30분씩 독서를 해요. 책을 읽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상상력도 풍부해져요. 그리고 가끔은 퍼즐도 풀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철수 씨와는 함께 낱말 퍼즐을 푸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김철수 씨도 자신만의 자기 관리법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해요. 특히 허리와 무릎 관절을 중점적으로 풀어주죠.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가벼운 조깅을 해요. 처음에는 100m도 뛰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km까지 뛸 수 있어요. 은주 할머니는 자기 관리에 있어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직접 기른 채소로 음식을 해 먹어요. 농약 없이 깨끗하게 기른 채소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매끼 식사에 5가지 색상의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렇게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정신적인 자기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생각하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들 수 있어요. 3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나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쉬워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라고 말해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도 해요.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 먹거나 예쁜 스카프를 하나 사는 거죠.
그런 작은 행복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은주 할머니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할 일 목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지켜나가죠. 채소밭 가꾸기, 30분 걷기, 책 한 챕터 읽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더 신뢰하게 돼요. 세 분의 할머니들을 통해 자아 존중과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과 외모, 정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핵심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소중히 여겨야 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게 돼요. 이 말씀은 세 분이 모두 공감하신 이야기였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분들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태도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이번에는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슬픔에 잠겨 지내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할머니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셨어요. 작은 공책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요.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다거나 예쁜 꽃을 보았다거나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거나 처음에는 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 감사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긍정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게 돼요. 나영 할머니는 또한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크게 웃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챙겨보고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죠.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웃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미숙 할머니와 김철수 씨는 도전 정신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자유가 생겼으니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미숙 할머니는 최근에 스마트폰 앱으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공부했더니 이제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그게 저를 더 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김철수 씨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저는 최근에 스마트워치를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사용법을 익히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매일 걸음 수를 체크하고 심박수도 확인하면서 건강 관리에 활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운 도전이죠. 은주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너무 걱정하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돼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해요.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지금 보는 꽃 한 송이,
지금 나누는 대화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니까요. 박 할아버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일에 쫓기고 자녀 교육에 신경 쓰고 돈 버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삶을 즐길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여유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제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모든 순간을 더 깊이 느끼려고 해요. 세 분 모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피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누구는 더 예쁘고, 누구는 더 성공했고, 그런 비교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교를 하지 않아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니까요. 내 삶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은주 할머니는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행복을 기다리다 보면 지금의 작은 행복을 놓치기 쉬워요. 저는 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세 분의 할머니들을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배웠어요. 감사하는 마음, 도전 정신, 현재에 집중하는 자세, 마음의 여유, 비교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작은 행복을 찾는 노력.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만드는 요소였죠.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 불편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세 분이 모두 공감하신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바라본다면 매일이 새로운 기쁨과 의미로 가득 찬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바로 세 분을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들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저는 나이 들매에 대한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노년의 삶은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영 할머니, 미숙 할머니, 은주 할머니를 만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인지 깨달았습니다. 나영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셨어요. 미숙 할머니는 김철수 씨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셨고요. 은주 할머니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당당히 추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죠.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 진정한 나이는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젊게 사는 비결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했죠.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세 분이 모두 강조하신 내용이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주는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도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아요. 나영 할머니처럼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것도 좋고, 미숙 할머니처럼 새로운 파트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은주 할머니처럼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세 분의 할머니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관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세 분의 할머니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풍경을 즐기고 함께 달리는 사람들과 응원하며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살 수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서 오니까요. 이 채널 노년의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